부동산은 토지 및 정착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항상 깔고 있는 이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정착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정착물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 다음에 공작물이죠. 공작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길 가다 보면 주차 타워 같은 거 있죠. 주차 타워. 이런 게 공작물이에요. 이게 그것도 다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가 있고요. 그 위에 건물하고 공작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요. 이 토지를 규율하는 법이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줄여가지고 국계법이라 그러고요. 정착물은 잘 알고 있듯이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두 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에서는 크게 국계법하고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 세 개만 알면은 부동산은 웬만한 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뭔가 나중에 뭐 집을 짓는다든가 뭐 이런 개발을 하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토지입니다. 토지가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건 패턴이에요. 그래서 국토일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이 토지를 먼저 규율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 있구나. 그러면 그때 건축법하고 주택법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일객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딱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이제 하위에 있는 게 광역 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계획을 쭉 내려오다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려운 얘기는 안 해요. 그냥 계속 이런 단계가 있구나 정도만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뭐냐면요. 혹시 저기 도시기본계획 들어보셨죠? 기본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도시마다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예정이죠. 음,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바꾸는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작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예정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 실현 단계 있잖아요. 이 실현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다른 말로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때부터는 구속력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토지를 볼 때는요, 항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볼 때는요, 등기부를 먼저 보고요. 토지를 볼 때는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돼요. 왜? 여기에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토지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이거를 보는 연습을 하는 게 지금 시간에 이제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서 어떻게 실행을 하겠다 그런 다음에 세부적인 집행 계획은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 그럽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는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실현 단계, 그 다음에 여기서 세부적으로 실현한다. 요거까지만 그냥 대충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체크할 건 없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으로 한다 그러고 토지를 볼 때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은 이건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이유는 왜서 그런다? 이게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요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제가 있는 이 성남시에 홈페이지에 보면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정이라고 그랬죠. 예정. 예정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할 계획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도시 관리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고시를 내놨는데 여기서부터 도시군 관리 계획은 뭐라고요? 이때부터 구속력이 있다고요.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
반드시 해야 된다고요.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라고요? 앞에 기본계획을 세워놓으면 도시군관리계획을 해야 된다. 이해 가셨죠? 그냥 그거까지만 그냥 대충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시도 게시판에 반드시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실은 토지 공부의 핵심은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읽는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에 가장 크게 나오는 게 용도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용도 지구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 지역에 관한 부분은요, 무조건 뭐다? 토지에 관한 거다. 그 다음에 여기 지구, 용도 지구는 건물에 관한 거다.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에 관한 거다.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시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용도 지역은 토지에 관한 거, 용도 지구는 건물에 관한 거, 용도 구역은 행위 제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 용도 지역이 지금 나와 있어요. 용도 지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도시지역이 있고 비도시지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인 게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 요거는 토지에 관한 거라고요. 토지에 관한 겁니다. 자, 그러면 토지에 뭔 토지? 주거지역이니까 여기에는 주거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상업지역이니까 여기 상업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업지역이니까 이 땅에는 공업시설만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녹지공간 조성하기 위한 토지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 요 도시지역이 말고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비도시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나와요. 도, 관, 농, 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리지역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관리지역은 이렇게 뭐 보전, 생산, 관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분화돼 있고요. 그 다음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다. 끝에 이 지역 들어간 거는 토지에 관한 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세부적인 거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요. 아, 이게 지역자가 나오면은 그냥 이건 토지에 관한 거구나. 그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가 토지에서 보면 토지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요. 잘 보세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 용적률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만큼 더 올릴 수 있느냐. 이 땅에 대해서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는 게 용적률이고요. 건폐율은요.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넓게 지을 수 있느냐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높이고 여기는 넓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분했던 이유는요. 도시지역은요. 용적률이 높을수록 높이라 그랬죠. 높을수록 땅값이 높아져요. 대표적인 게 상업지죠. 상업지역은 더 높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이 용적률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요. 비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 비도시지역은 높이를 못 지어요. 대부분 다 높이 짓다가 그냥 4층 높이에서 거의 끊겨요. 자, 그렇다 그러면 얼마나 넓게 짓느냐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값은 도시지역에서는 용적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에서는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계획관리 지역에서만 요게 40%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100평짜리 땅에다가 내가 40평만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다 20, 20이에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 지역이 비싼 거예요. 이 계획관리 지역은 뭐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말 그대로 시골에다가 도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40%고 그 다음에 건폐율이 높기 때문에 여긴 땅값이 비싸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지금 용도 지역을 냈어요. 용도 지역을요. 용도 지역은 뭐다?
토지다. 그거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용도지구라 그랬습니다. 지금 다음 장에는요. 용도지구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라 그랬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구 얘기 나오면 나오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혹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으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지구는요, 건물이거든요. 건물을 단위별로 계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역,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건물을 그 지역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건물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구는 건물에 관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존, 개발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요 끝에 지구는 건물을 여기 말 그대로 개발한다는 얘기고 여기에 시설을 보존한다는 얘기, 건물 시설을 보존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건물의 고도는 건물 높이를 제한한다는 얘기고요. 건물 미관을 제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건물에 관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칠학지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칠학지구 자체가 뭐냐면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칠합지구 안에서는 건폐율이 딴 지역보다 좀 높구나.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요건 별도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이 나왔습니다. 구역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행, 위, 제, 한이라 그랬죠? 대표적인 행위 제한이 뭐 있죠?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구역.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게 막아놓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가조정구역, 수산보호구역, 뭐 도시자연공원구역. 요 구역자 들어간 거는 내가 이거를 개발하기가 되게 어렵구나. 말 그대로 행위를 제한하는구나. 요 정도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처음에 용도 지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냈고요. 그 다음 용도 구역을 했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뭐 굳이 막 머리 아프게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거는 이제 지목 파트입니다. 지목 파트가 있고요. 지목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사실은 지목의 주 용도는요, 우리가, 그 처음 부동산 입문하시는 분들 이 지목에 대해서 되게 많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동산을 오래 하신 분한테는 이 지목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 지목은 말 그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걸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막 뭐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제 지목을 하나 쭉 설명을 드리면요. 전하고 답이 있어요. 그 다음 가수원이 있고요. 전하고 답의 차이가 뭐예요? 전 들어보셨죠? 답 들어보셨죠? 가수원 들어보셨죠? 전하고 답은 뭐죠? 이건 다 농지예요. 농지인데 저는요, 답은요, 말 그대로 물을 대놓고 하는 거예요. 물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물을 이용하지 않는 거죠. 이용하지 않는 그래서 거기에다 뭐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전하고 답 중에서 어떻게 됐어요? 나가죠. 전이죠. 전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럼 왜서 그러냐면요. 저는요, 답은요, 그 상태에서 흙을 복토로 했잖아요. 복토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밥보다는 전이 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기 시골에 가다 보면 같은 농지인데 어떻게 이게 차이가 나지? 그러면 그 이유 때문에 그럽니다. 그 복토 문제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가서는 말 그대로 이미 복토가 됐으니까 거기 나무가 있으니까 뭐 그거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목장용지라는 게 있습니다. 목장용지 대표적인 게 뭐죠? 한우 하려면 뭐 해야 돼? 축사 있어야 되죠. 축사 용지가 목장 용지입니다. 네. 그래서 뭐 축사는 낙농 뭐 해가지고 뭐 그런 게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 임야는 뭔지 아시죠? 임야. 임야는 뭐예요? 잘하시네. 네. 이제 하산 하셔도 되겠네, 이제. 안 배우셔도 되네. 네. 임야는 산이고요. 사진 여기까지는 자주 보는 거예요. 자주 보는 거고.
그 다음 광천지 있죠? 광천지는 뭐죠? 온천, 이런 거. 그렇게 하면, 염전은 소금하고 뭐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아니, 왜 절 보고 돼지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서 돼지하면 되지. 안 그래도 요즘에 살쪄가지고, 아유, 참. 돼는 돼지를 얘기하는 거죠. 돼지는 뭐라고요? 돼지는 뭐라고?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는 거예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돼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끔 시골에 가다 보면요. 지목이 돼지인데 건축물이 없어. 그러면 그건 뭐라고? 예전에 한 번은 건축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건축물이 있다가 부셨던 거예요. 다만 지금이 없을 뿐인 거지.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장 용지는 뭔지 아시죠? 그냥 말 그대로 공장이에요. 공장이고, 근데 다만 우리가 보통은 앞에 있을 때 전답, 과수원, 목, 임, 뭐 이렇게가 쭉 쓰잖아요. 여기 공장은요, 공자를 안 쓰고 지목에 장자로 찍혀 있어요. 지목에 장자로 찍혀 있으면 공장 용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교 용지는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알고 계시겠죠. 주차장도 알고 있고, 다만 이제 주차장을 차자를 써요. 그래서 지목이 차다. 그러면 그건 주차장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유소 용지도 아실 거고, 그 다음 창고 용지도 알고 계실 거고, 창고 용지는 창자를 씁니다. 그리고 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자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철도 용지도 알고, 제 방은 뭐죠? 제 방은요? 네, 뚝방이 제 방.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보이시는 하천이 있고요. 그 다음 국어가 있고 유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하천은 뭐예요? 하천. 하천. 또랑? 또랑하고 틀리지. 하, 네. 음, 음, 죄송합니다. 하천은 뭐냐면요. 우리 대표적인 큰 하천이 뭐 있어? 어? 한강, 동강. 그게 하천이에요. 그게 하천부지예요. 그건 이제 국가하천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조금 작은 게 지방하천이라 그러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또랑이 뭐라고요? 그게 이게 국어예요. 또랑이. 그래도 지목이 국어로 돼 있는 건 또랑이에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게 또랑인 거고. 그 다음에 유지는 뭐예요? 유지는 뭐냐면 하천하고 국어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유지는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유지가 뭐 있어요? 저수지. 네. 저수지가 유지예요. 그래서 그땐 지목이 유자 쓰고, 그다음 국어 같은 경우는 구자 쓰는데 국어는 뭐라고요? 또랑, 또랑이고, 그다음에 하천은 여기 천자 써요. 하천은 하자 안 쓰고 천자 쓰는데 이 하천은 뭐라고요? 큰 물, 큰 강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양어장 있고요. 양어장 뭔지 아시죠? 물고기 기르는 데고. 그다음에 수도용지는 말 그대로 물을 정수해서 쓰는 거고 공원도 있고요. 지목에 체육용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유원지 있어요. 유원지하고 유지는 틀린 거 아시죠? 요건 저수지고 여기는 노는데 유원지는요. 네. 그다음에 종교유지 있고 그다음 사적지 있고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뭐 있어요? 묘지. 제가 엄청 좋아하죠. 예. 묘지 있고, 그 다음에 잡종지라는 게 있어요. 잡종지 들어보셨나요? 잡종지. 잡종지가 뭐게요? 정답이에요. 잡종이에요. 말 그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지목이 없는 게 잡종지예요. 근데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 잡종지를 좋아하죠. 왜? 잡종지하고는요, 여기 어디 갔나? 대지하고 거의 가격이 비슷해요. 현대 같은 경우는 개발하면 개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작전기 같은 경우는 그런 개발 비용들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집스러운 거긴 하지만 값어치는 엄청나요. 그래서 작정지인 땅이 좋습니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작정지 대표 작정지 대표 야적 야적을 내놓잖아요. 이게 지목이 뭔지 몰라요. 근데 가다 보면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야적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다 지목이 다 작정지예요. 왜냐면 그거는 묘지도 아니고 사직지도 아니고 정경지도 아니고 여기 해당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건을 적치해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물건을 계속 오래 적치하다 보면 너는 지목이 도대체 정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니까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건 적시해 놓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목은 그냥 세금 매기기 위해서 편의상 불리는 거구나.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이트가 요 토지 이음이란 사이트입니다. 옛날에는요, 요 토지 이용 계획하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옆에 보면 도시계획 있죠? 요 두 개를 합친 거예요. 합쳐서 토지 이음 사이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 토지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요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 고수니까 그거는 이제 단계적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에 공부하는 건 뭐라고요? 예를 읽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건물은 뭘 보여요? 우린 건물 볼 때 제일 먼저 뭘 봐요? 등기부 보죠. 그쵸? 위에 건물은요, 무조건 등기부부터 먼저 보는 게 맞아요. 권리관계를 보는 거. 자, 토지는 뭐부터 본다? 토지용계 확인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실력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토지를 등기부부터 들이미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강의 들을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 말 들을 필요도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토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토지는요, 항상 기본이 예부터 보는 거예요. 왜?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은 뭐가 있다고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속력이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토지대로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토지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주소 집어치고요. 뭐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토지 이용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자, 지금은 입력하시면 요렇게 떠요. 요게요. 토지 이용 사이트 들어가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에요. 그래서 토지 이용과 확인원 보시면 여기 이제 주소가 어떻게 돼 있고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재지가 뭐고 지목이 뭐고 동시지가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다 그리고 면적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볼 때 가장 키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지금 보면 지역, 지구,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해가지고 쭉 나와요. 요거 지금 확대를 시킬 겁니다. 다음 장에서. 그냥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확대를 시킨 겁니다. 요 내용에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이라 그랬죠. 그냥 뭐 땅을 가지고 계시거나 뭐 빈 땅이나 해가지고 그 집원 치보시면 이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땅이 다 나옵니다. 모든 땅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토지를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요? 국토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그랬죠. 국계법. 국계법에 보면은 여기가 뭐라고요? 아까 제가 지역은 뭐라고요? 땅에 관한 권리라고 그랬죠. 땅, 지역, 도시지역이고 제1종 주거지역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도시지역의 제1종 주거지역이라는 얘기는 거기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제1종, 자, 건물을 지을 때 1종, 2종, 3종 뭐 주거지역 그런 건 들어보셨죠? 1종은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하게 주거지역만. 그 다음에 2종은 이제 상가주택 같은 거 지을 수 있고 3종은 순수하게 거의 대부분 아파트만 짓습니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 논외로 하고 여기에서 제1종 주거지역이구나. 요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거시설만 들어갈 수 있겠구나. 지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다른 법령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라 나왔어요. 자, 제가 구역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역은 행위 제한이라 그랬죠. 행위 제한. 행위 제한이래요. 그럼 뭐라고요? 가축 제한 구역은 뭐라고요? 가축 지으지 말라고. 네. 여기 가축 지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건축허가 착공 제한 지역이래요. 왜? 건축을 하지 말래요. 왜 하지 말라 그럴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개발을 들어갈 거니까 여기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구속력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구속력이 있다 그랬어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건축하고 착공을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리 내가 돈을 쓰고 가가지고 아무리 한다 그래도 여기 건물을 못 지어요. 왜? 여긴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토지를 볼 때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보란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가축도 안 되고 건축 착공도 안 돼요. 말 그대로 투자 용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요런 거는 근데 대부분 나와 있는 거 서울은 웬만한 건 대공방어 협조구역에 대해 우리가 남북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 뭐 군사지휘법 했고 그 다음에 수도법 정비법상 뭐 과밀 억제 권역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핵심적인 게 사실은 요 1번이에요. 1번인데 2번에서 체크해야 될 거는 여기서 보면 아 여기는 제 일종 주거지역이니까 내가 주거시설을 여기다 지을 수 있구나. 그런데 아 근데 여기는 허가 착공을 못하는 지역이구나. 그러면 이제 가야 되겠죠. 왜?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제한 구역이구나. 여기서 보면 구역이 나오죠. 구역은 뭐라고요? 행위 제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토지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이 구역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는 이유는요. 말 그대로 토지를 보기 위함이고 요거는 요것만 확인을 내면 토지 공부 다 끝난 겁니다. 진짜 토지 공부 처음에 끝이 이거예요. 이것만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보실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까 전에 요 앞에 거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이게 뜹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자, 일종 지구지역에 뭘 지을 수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자체 조례. 요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조례. 말 그대로 이 지자체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서울시에서 뭘 지을 수 있고 구조례도 있어요. 그래서 구조례는 뭘 할 수 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옆에 다시 이제 행위 제한을 쭉 가시다 보면 요게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 다동주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다만 요게 X표 돼 있죠. X표 돼 있는 거 뭐예요? 아파트는 제1종 주거지역에선 아파트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빼고 웬만한 건 다 지을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요 설명을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하고 다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요. 요거는 소유자 수예요. 소유자 수가 토지의 소유자 수가 한 명이면 단독이에요. 토지의 소유자 수가 여러 명이면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주택은 지분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단독주택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독주택이 있고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이 있어요. 다중주택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예. 대표적인 다중주택이 뭐 있죠? 오, 그런 것도 있고, 기숙사도 있고, 우리가 고시원 얘기하죠. 고시원. 예, 예.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여러 가구로 나눠진 거예요. 다만, 소유주가 한 명이고 여러 가구로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편법이 많이 하는 게 요 다중주택이죠. 사실 요 다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원룸. 원룸은 다가구 주택인데 우리가 이제 원룸을 지으려고 그러면 주차 대수가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다중주택은 주차 대수가 굉장히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다중주택 가다 보면은 아 저게 다중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다중주택에는 뭐가 못 들어가요? 시설시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시원으로 허가 내놓고 준공 받을 때는 이 시설시설이 없어요. 방마다. 근데 준공 떨구고 난 다음에 시설시설을 갖다 놓죠. 인덕션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실 이게 다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건축법상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다중주택은 기숙사나 고시원이고 다가구 주택은 원룸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건 아파트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거 다세대 주택 빌라죠. 빌라 있고 기숙사 아니다. 미안해요. 이 기숙사는 요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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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그냥 고시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은 뭐냐면요. 다세대하고 똑같아요. 다세대하고 똑같은데 다만 옆으로 평수가 더 넓어요.
넓으로 더 넓은 건 연립주택이라고 그러고, 사실 요즘에 연립주택 잘 안 짓죠. 요즘에 잘 안 짓고, 그냥 아파트하고 다세대만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은 뭐 잘 아시고, 상가, 이런 거고, 뭐 요거는 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 토지 이용, 요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금 계속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봤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그런데 토지 이용 사이트에는 뭐가 하나 또 있다고요? 도시계획이 같이 뜬다고요. 도시계획이요. 이 도시계획은 뭐예요? 도시계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도시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옛날에 요 도시계획은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못 봤어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가가지고 다 물어봐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전산화 시킨 거예요. 사실 토지 이음의 핵심은 요 도시계획을 같이 열람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초보자분들한테 사실은 요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은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건축하시거나 개발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검토한 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토지 이음 사이트에는 크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도시계획도 같이 있구나. 요 정도까지만 요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도시계획을 더 확대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토지는 항상 중요한 서류가 뭐라 그랬어요?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이고 그걸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토지 이음에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토지는 있잖아요. 이 토지 이제 그 구속력에 관한 이제 그런 서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서류가 뭐예요? 토지도 등기부처럼 이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력의 대표적인 게 뭐다? 토지대장이죠. 그러면 토지대장을 떼려 그러면 요 정부24라는 요 사이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부24.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등기부 뗄 때 얼마예요? 등기부는 얼마예요? 700원이요. 제 아이디가 뭐라고요? 네. 700원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은요? 토지대장은 900원? 토지대장은 얼마예요? 1000원? 네, 무료예요. 왜냐하면 이 등기부는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 토지대장은 행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무료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있잖아요. 건물을 짓다 보면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뭔 순서냐면요. 대장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기부를 생성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등기부하고 가끔 대장하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100으로 나왔는데 등기부상에 99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뭘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떤 게 우선한다고? 대장이 우선해요. 대장이 우선해요. 왜? 얘가 기본이거든. 얘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얘가 이거를 이렇게 할 때 보면 얘가 이거를 잘못 이기를 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끔 있어요. 대장하고 등기부하고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은 항상 대장이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저기 뭐 서류 틀리고 그럴 때는 토지대장하고 이런 거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등기부 있을 때.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다? 토지대장은 무료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부24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항상 소유자 확인할 때 있잖아요. 등기부 때문에 돈 들어가니까 그냥 토지대장만 떼시면 됩니다. 토지대장만 떼면 우리가 가끔 부동산 할 때 보면 그 소유자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토지대장 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정부 24에는 토지대장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임야대장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뗍니다. 요 안에 들어가시면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등록원부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 건축물 대장은 사실 여기서 잘 안 떼요. 여기서 안 떼고 요건 따로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좀 이따 세움터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웬만한 건 우리가 다 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있는 거요. 그렇게 해서 정부24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대장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 정부24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토지대장을 치시면요. 요런 사이트가 뜹니다. 그러면 여기 토지대장 이렇게 뜨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토지대장 체크하고 임야대장 체크하고 자,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의 차이는 뭐예요? 요거 두 개, 요 두 개 차이는 한자예요.
아까 전에 임야는요, 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번지, 산 몇 번지, 11번지 되잖아요. 그때는 토지대장을 떼는 게 아니라 이 산 때문에 임야대장을 떼야 돼요. 자, 하다 보면요, 이 산자가 없이 지목이 소인인데 주소상에 산자가 없어요. 그냥 100번지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토지대장을 떼야 돼요. 이 경우는요. 왜? 산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야대장 가니까 없어요. 저한테 문의하시면 되게 많거든요. 그때는 그거 찾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토지대장 찾으시면 돼요. 왜? 산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등록전환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이제 그 복잡하니까 그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구나. 이거는 정부24 가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구나.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고, 음, 잠깐 40분 됐으니까요. 잠깐 5분만 쉬었다 갈게요. 네. 이해 가시나요?